안녕하십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잘 자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새가 짹짹거리는 숲에 또 왔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하네요. 해가 뜨니까 약간 온화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적정한 온도가 되어 가고 있네요. 숲 안에는 그늘이 져 있어서 더 선선합니다. 그리고 푸른 색들, 엽록체, 엽록소들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많아서 눈에도 좋고 공기도 좋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은 저의 스튜디오예요. 동영상을 찍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식처죠. 쉴만한 공간,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스튜디오.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방송국이죠. 여기가 어찌 보면 방송국. 참 좋아요. 매일 아침에 오지만 올 때마다 좋아요.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 그냥 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상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죠. 따로 뭐 지금 햇빛 있는 공간에는 계속적으로 있기에는 덥죠. 그리고 더운 곳에서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선한 가운데서 좀 평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을 또 깊게 할 수 있죠. 깊은 생각, 심사할 수 있죠. 심사, 깊을심의 생각사, 깊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급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금융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마음 상태도 어찌 보면은 이제
빨리 벌고 싶은 마음, 빨리 돈을 이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뉴스를 보니까는 뭐 미국 파생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보니까는 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원래 뭐 이렇게 수익이 뭐 1%라 그러면은 그거에 뭐 3배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리겠죠. 왜냐면은 보통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가 올라간 것만큼의 수익을 내는데 뭐 3%, 그러니까 3배죠, 3배. 1%가 오르면 3%를 받는 거고, 뭐 10%가 오르면은 30%가 받는 거고, 하루아침에 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00만 원이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토막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흐름이죠, 어찌 보면. 근데 그런 데서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잘 운영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수익을로 만들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또 생겨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뭐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2,000만 원을 다시 또 재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됐으니까 2,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것을 한번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펀드의 어떤 성격이 좀 많은 거죠.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뭐 것에 투자를 하게 돼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곳에 돈을 예탁을 해서 뭐 수익을 창출한다,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저기 피라미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예, 또 도박적인 성향이 많죠. 이제 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뭐 주택을 담보 잡아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용금융, 신용거래, 뭐 신용대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 펀드 같은 경우도 어떤 곳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무슨 뭐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돈이 쏠리면은 수익이 나지만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지금 또 세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 잘 매듭을 짓는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어찌 보면은 그 생산할 수 있는 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이, 세계에서 어느 한 부분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본래의 어떤 고유한 어떤 뭐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더 많아지고, 또 에너지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겠죠. 각 나라들도 그런 어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더 보호하는 것도 있고, 뭐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 뭐 천연 자원을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어찌 보면은 좀 지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금 이제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된다면은 좋은 흐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진정이 됐어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성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막히는 부분이 많죠.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무슨 뭐 특이한 병 전염병도 막 이렇게 도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무슨 뭐 원숭이 무슨 뭐 병, 피부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런 병들은, 그런 질병들은 언제나 뭐 하나를 정복하게 되면 또 하나가 또 태어나게 되고 또 하나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생했던 것들, 자신의 어떤 부나 어떤 재화 같은 것들을 잘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봐서,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재정이나 재화도 어찌 보면은 사업 등록증을 내진 않았지만 사업자로 어느 정도 국가에게, 대한민국 국가에 어느 등록은 안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은 회사예요. 경영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인생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뭐 잘 유지하면서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가오는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로 투자를 했냐면은 이제 마음이 평안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한 거죠. 묶어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자본을, 재화를. 왜냐면은 없으면은, 돈이라는 게 없으면은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현재의 삶의 현재의 삶이 낙후가 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윤택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잉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잉여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소비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죠. 왜냐면 어느 정도 지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먹고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의식주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불안한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욱더 많이 이제 괴로워지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불안해지면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깊게 생각할 수가 없고, 짧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반복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더 놓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잉여 재산을 조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그 재화를 잉여 재화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크죠.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급진적으로 조금 뭐 일확천금, 뭐 벼락부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노리시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편의점을 경영할 때 로또를 팔았었는데 확률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아마 일주일에 팔았을 때 거의 뭐 몇천만 원씩 팔았을 거예요. 뭐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팔았을 거예요. 로또만. 그렇게 팔아도 당첨되는 사람은 없어요. 2등이든 3등이든 당첨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인수 받았을 때, 그 점포를 인수 받았을 때 그 전부터 계속 로또를 팔아 왔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뭐 5년 정도 팔았겠죠. 그거는 뭐 기간은 잘 모르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1년이면은 거의 뭐 한 4억 뭐 그 정도 파는 거죠,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한 일주일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 뭐 한 달이면은, 아니구나, 하루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정도 판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로또를 100만 원이면은 일주일이면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 1년이면은 거의 한 3,500, 3,600이잖아요. 3억 6천 그 정도 되잖아요. 뭐 한 10년을 팔았다 그러면은 뭐 3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팔아도 이제 뭐 1등 됐다, 2등 됐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뭐 천으로 이렇게 뭐 천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니까는 2등 한 번 됐더라고요. 40억을 팔았는데 2등이 한 번 된 거예요. 2등도 뭐 한 몇천만 원 이제 당첨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 40억 정도 로또를 사게 돼도 2등 한 번 됐는데 로또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라고, 그를 저기 로또를 구매하는 이제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면은 마음이 편하네요. 기부하는 목적, 세상에 환원하는 목적,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또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하죠. 오히려 더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은 이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뭐 다른 뭐 업체나 무슨 뭐 법인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뭐 저는 더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또를 구매하시면은 그게 이제 그 구매 금액 얼마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예, 기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복권 이런 거 안 사죠. 말만 복권이지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젊을 때 이제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가장 활동적일 때, 가장 명석할 때, 가장 체력적으로 좋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뭐 50대나 60대, 70대 때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젊을 때 한 것들, 실패를 하든 뭐 실수를 하든 뭐 과오를 범하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은 40대, 50대, 60대 때 많은 것들을 삶이 더 윤택해지죠. 왜냐면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20대 때 그 한창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랑 안 맞는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본인이랑 잘 안 맞는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이런 일이나 이런 것들은 나랑 잘 안 맞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젊었을 때도 젊은 분들 막 사고 치는 분들 많았었죠. 예. 그렇게 사고 치더라도 회복이 금방이 돼요. 크게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죠, 대신에. 예, 건강을 잃으면 안 돼.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잃는 거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더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죠. 젊을 때 돈을 잃어버리면은 또 돈을 벌면 돼요.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다시금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젊음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젊을 때. 그래서 실수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사회적인 어떤 범법을 하지 않는 이상, 범법을 하게 되면은 그쪽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젊을 때 고생하면은 어떤 일이든 직업을 가지든,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시선들이 좀 좋지는 않죠. 얕잡아 보죠. 낮게 보죠. 하찮게 보죠. 그러나 본인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젊을 때 뭐라도 해야 돼요. 예, 이거라도 해보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조금 껄끄러운 것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빌미를 두는 거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가 있죠. 사회가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딱딱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딱 설계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뭐 2022년도는 그런 거 대중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젊을 때 뭐 이렇게 뭐 잘 살고 뭐 성공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또 그게 변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 젊을 때의 성공이 오히려 더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을 때 한 행동들이 다시금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목적이 뭐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그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본인의 어떤 인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의도하는 목적이 딱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월세금이라도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고,
또 돈이 나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허투루 돈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적어도 다음 달 뭐 4달 후에 뭐 1년 후에라도 어느 정도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위험하게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잠을 줄여서까지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꾸준하게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때 잠깐적으로 어디 보면은 이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경험도 쌓고, 경험을 쌓는 게 주 목적이죠. 어찌 보면은 돈을 버는 거는 그 따라오는 어찌 보면은 그런 흐름이고,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배우는 거죠. 초보자의 입장에 의해서, 초보자의 입장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해 보고,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또 해봐도 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챙겨 두는 거죠. 잉여 재화를 어느 정도 챙겨 두고, 또 다른 일들을 해보고, 저런 일들도 해보고, 그리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쫄딱 망하게 되면 그 길은 아닌 거죠. 그 길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다시 가게 되면은 또 그 험난한 그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면은 피부로 그 몸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젊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런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시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것들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본인의 인생을 억압한다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예의 범절과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의해서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맞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다가 틀리면은 돌아오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버페이스 하거나, 너무 앞서 나가거나, 너무 어느 세상적으로 어떤 몰상식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거는 지탄받아야 될 그런 행동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은 세상이 좀 더 다양성이 많아지고,
또 세상이 더욱더 조금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염치. 어느 직업이 더 좋고, 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뭐, 예쁜 것들, 또 잘생긴 것들, 키가 큰 것들, 좋은 거 다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죠. 선호하게 되죠. 잘난 분들을 선호하게 되죠. 또 본인도 잘나고 싶고, 또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만족을 통해서 본인이 어찌 보면은 더 그 관심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본인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목을 만족시켜 준다면은 본인에게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이 많아지니까, 좋게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따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본인의 삶이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거는 자신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추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바란스를 맞추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에 너무 목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거의 평타 정도, 뭐 평균 정도만 가고 본인의 어떤 내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내가 좋으면은 사회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젊을 때는 중요하죠. 왜냐면은 젊을 때부터 자존감이 뭐 단단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식,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이제 그것들을 확보하고, 실제로는 본인 안에서 나오는 것들,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내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구축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죠.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뭐 이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이제 안 나서 말을 또 뺑뺑 돌리겠습니다. 말을 좀 뺑뺑 돌리면서 생각이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할 것이 있었는데, 생각이 앞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억이
걸어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걸 생각하면서 왔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뭐 다른 부수적인 얘기, 뭐 생각이 나면은 얘기하고 생각이 안 나면 뭐 다음에 뭐 또 얘기하면 되니까 뭐 급할 것도 없으니까 뭐 다른 얘기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여기를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제 자신의 몸을 이곳으로 이끄는 거죠. 저를 어찌 보면은 이쪽으로 오게끔 하게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몸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든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적정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해야죠. 예, 소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삶에 본인의 인생에 어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예. 우리는 뭐 내년, 후내년이 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현재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 민감하게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인 즉슨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행동해보고 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은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체력도 조금씩 키우고 한꺼번에 많이 체력을 키우게 되면은 힘들죠. 그래서 조금씩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요. 네, 그래서 운동도 실력이 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실력이 늘게 되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남는 시간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스튜디오 안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죠. 여기 이제 카메라맨들도 있고 뭐 작가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잖아요. 조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 저기 방송 뉴스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제 앵커가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혼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가려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귀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아나운서 분들도 어찌 보면은 연습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거울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본인 얼굴을 보면서 본인하고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발음을 연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꾸준히 해온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어찌 보면은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연습이 많이 중요하죠. 실제로는 아무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라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무 거라도 연습을 조금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노하우가 생기죠. 무슨 일이든. 요리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요리 법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또 한국 양념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소금, 설탕, 뭐 참기름, 뭐 간장, 뭐 양념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맛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리도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채도 해보고 고기 쪽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죠. 또 하고 나면은 뭐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본인이 먹을 것을 본인이 직접 하니까는 안전하죠. 뭐 다른 것들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본인이 먹을 것을 본인이 만드니까 더 프레시한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조리하고 나서 바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또 본인의 입맛에 맞게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양념을 할 수도 있고 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또 요즘에 이제 농산물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초봄이나 겨울에는 생산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니까 가격이 비싸고 뭐 품목들도 다양하지가 않은데 지금은 날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돼서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요리할 때 재밌더라고요. 예. 요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챙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요리 자체가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게 되면은 요리할 시간이 없죠. 밥할 시간도 없죠. 그런 분들은 뭐 사 먹어야 되겠지만 가공식품을 사 먹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요리를 직접 해서 먹으면은 이제 요리가 빨리 되는 건 없잖아요. 천천히 뭐 재료도 다듬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무슨 뭐 버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둔 후에 또 조리를 하기도 하고 또 조리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것저것 이제 만드는 재미가 있죠.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그 기억해 내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또 다른 그냥 뭐 이것저것 주저없이 뭐 이것저것 떠들어 보겠습니다. 뻐꾸기가 오네요. 뻐꾸기가 온다는 거는 이제 거의 6월이 됐다는 거죠. 6월에 뻐꾸기가 많이 울잖아요. 깊은 산에 뻐꾸기도 울고 6월 달에 칡도 자라가지고 칡 뿌리 캐가지고 뭐 칡즙 뭐 이렇게 많이 1톤 트럭에 막 팔기도 하고. 제가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칡즙 이렇게 막 한 잔씩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요즘에 저기 날도 좋고 코로나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분위기 자체로 사람 수는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가 많이 이제 좋아져서 그동안 여행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셔서 주말에는 막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저기 대중교통 타기도 많이 이제 표도 없기도 하고 또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여행들을 많이 이제 기분 전환 하시려고 많이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여행 참 좋죠. 전 산을 또 좋아해서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한낮에는 그늘도 많이 지고 하니까 잎이 무성하면은 그늘이 다 지고 산이 시원하고 올라갈 때는 땀이 나지만 어느 정도 쉬게 되면은 나무 사이사이로 이제 바람이 부니까 등산이 참 좋죠. 햇빛을 가릴 수 있으니까 나무들이. 근데 이 근방에 산이 그렇게 뭐 높은 산이 없어서 그냥 여기 이제 숲에서 이제 이 지역에 살 때는 이제 숲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강 옆에 있는 숲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지내겠죠. 이런 데는 평지라서 올라갈 것도 없고 접근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산보다 더 좋은 게 이런 평지에 있는 숲인 게 더 좋죠. 수목원처럼 평지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에 살았을 때는 주위가 뭐 자연을 만끽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에 많이 다니고. 요거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예,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강 주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재밌어요, 굉장히. 갈대가 많이 있네요. 강 주위에는 갈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갈 곳이 아니라 이제 풀 이름 갈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연 환경이 조금 다르죠, 산과. 예.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항상 뭐 저기 도심지나 뭐 산이 많은 곳 뭐 이런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평지이면서 산이 약간 저기 강가 옆에서 어느 정도 지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자연 환경이 특이하고 재밌고 또 좋네요, 굉장히. 그리고 요즘에 모내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논에다가 지난주부터 많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논에 이제 물을 이제 가둬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내기 한지 뭐 한 2, 3일밖에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런 시기인가 봐요. 모내기 할 시기. 5월 뭐 하순 때 많이 모내기를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 모내기 하고 뭐 며칠 뭐 100일인가 150일인가 후에 뭐 추수를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5월 말에 했으니까는 10월 말 뭐 11월 초 뭐 10월 초 뭐 이때쯤에 이제 뭐 추수를 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150일인 줄 150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그 벼들 막 이렇게 쫙 줄지어서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풍경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리들도 막 있고, 예, 야생 오리 그 논 논에 이제 그 물이 가둬져 있으니까 새들도 많이 오고 무슨 뭐 황로, 백로 뭐 이런 새들 있잖아요. 뭐 그런 새들도 막 그냥 있고. 며칠 전에 보니까는 여기 그 저기 오리들 야생 오리들 이제 새끼를 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조그만한 그 이제 오리들 새끼 오리들이 이제 저기 막 강에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한 1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꺼병이들도 많이 나오겠죠. 꿩들. 요즘에는 꿩들이 잘 안 보여요. 암꿩들이 잘 안 보여요. 다 알을 품고 있나 봐요. 숫꿩들은 좀 장기들은 많이 보이는데 까투리들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디서 잘 알 품고 있나 봐요. 알 품는 기간인지 아니면은 품고 있는 건지 며칠 동안 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닭보다는 짧겠죠? 닭은 제가 알기로는 21일 동안 알을 품어야 되는데 꺼병이는 그보단 조금만 해도 되겠죠? 알이 더 작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꿩알이 더 작거든요. 저기 닭알보다 계란보다. 그러니까 더 빨리 뭐 부화가 되겠죠. 21일 안에 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새들도 많이 구경하고 또 벌레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벌레들 많이 이제 먹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겠죠, 새들이. 그리고 이제 야간에 저기
불빛이 많으니까 뭐 하루살이들이나 뭐 이런 벌레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침이나 새벽에 가보면은 다 죽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들이 많이 먹죠. 예. 단백질 섭취. 까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까치들이 그런 벌레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까치들이 걸어 다녀요. 여기는 그냥 평지니까 잘 안 날아다니고 이제 풀에 있는 그런 벌레들 그런 것들을 막 잡아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도 많고 뭐 참새들도 다 이런저런 벌레들 많이 먹고 사니까. 며칠 전에 여기 금강보행교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야간에는 거기 금강보행교가 조명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이제 모였는데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 죽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너무 조금 뭐 관광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보기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방송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벌레가 많을 시기가 그때는 그때니까. 그래봤자 뭐 한 달 정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뭐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 시기만 이제 그렇게 좀 벌레가 많은 거고, 그 이후에는 뭐 벌레가 많이 생길 게 없죠. 또 여기는 또 강가니까 이런저런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이제 여기 살고 있던 벌레들, 특이하게 생긴 벌레들, 그 꽁지가 길고 날개도 이렇게 크고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 벌레들 막 까치들이 여기 이제 그 금강보행교만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다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금남교도 있고 무슨 뭐 흰두리교 뭐 그런 것도 있고 햇무리교 뭐 민다리교 뭐 이런 뭐 저기 부용교 부용가교 다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리 위에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명들을 야간에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있는 이제 그 벌레들 하루살이들 그런 거 막 주워 먹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들이 많고 일반 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고라니들도 요즘 많이 보입니다. 고라니들도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포식하는 거죠. 원래 저기 고라니가 초식 동물이니까 풀 많이 자라니까 풀 많이 먹고, 고라니들도 참 겨울에 막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풀들이 없으니까 다 보이죠. 이제 근데 지금은 풀이 많으니까 풀숲에 다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한두 마리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비둘기들도 많고 여기 비둘기들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까치 까마귀 뭐 그런 새들도 많고 자연이 굉장히 여기가 많이 보호가 되어 있는 곳이죠. 금강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개발을 하지 않죠. 여기는. 그래서 야생동물들도 많고 개구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개구리 소리도 많이 나고 도룡뇽도 봤어요. 도롱뇽 꼬리 있고 막 피부가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 애들,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도롱뇽도 많고 뱀도 많아요. 여기 또 뱀들도 꽤 큰 뱀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주 뭐 팔뚝만한 뱀이 아니라 뭐 손가락 굵기 정도요. 뭐 그런 뱀들도 많고 벌들도 많고 호박벌, 꿀벌, 장수말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것저것 곤충들이나 저기 생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어찌 보면 물가 강가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친구들이고, 가끔 보다 보면은 저기 땅에서 이렇게 뭐 움푹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이렇게 파가지고 올렸나 봐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 뭐 두더지가 살겠죠. 두더지도 사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제 개미들이 많이 이제 집을 많이 이제 확장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흙을 퍼 올려 놨더라고요. 개미들이, 조그만한 개미들 있잖아요. 검은색. 수도권에는 조금 약간 이제 저기 병정개미처럼 그렇게 좀 큼직큼직만한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작은 개미, 그런 개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개미 이런 것도 보고, 거미들도 많고, 거미야 뭐 어디든 많으니까 거미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기가 없어요. 여기는 거의 산 숲 지역이라서 숲에 사는 모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엄청 아픈데, 그나마 그래도 모기가 없는 게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 저기 물이 없잖아요. 웅덩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장구벌레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겠죠. 예.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뭐 저기 모기가 없나 보네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런 점은 좀 좋네요. 비가 만약에 많이 와가지고 물 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유충들, 모기 유충들이 이제 번데기가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기가 많이 생기겠는데, 모기가 전혀 없어요. 이제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좋네요. 모기가 없으니까. 또 기억이 나면은 다음 회차에,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